두산 퓨얼셀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도 매출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5월 15일 현재 37,3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말보다는 1,65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장부 가격 대비율은 5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로서 이렇게 높은 장부 가격보다 높은 비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유행 또는 흐름에 따라서 요즘 전지 계통이 좀 많이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산 5% 이상 주주를 보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0.3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 외국인이 14.2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내용을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월간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기업 공개를 할 당시에 미래 가치 등으로 해가지고 급격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최고 가격이 65,400원 까지 올라갔었는데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간 단위로 보면은 전년도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중간선을 그어보면은 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 떨어져도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 중이고요. 손익 내용에 와서 보면은 매출이 전년도보다도 28.8%, 전년 동기보다 28.8%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덜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원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53.1%가 감소를 해서 스루풋률은 8.8%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19.3%가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 비율은 8.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을 해서 0.32가 나왔습니다. 0.32를 상징적으로 개념 인식을 해본다 그러면 연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면은 3월 말에 3,200만 원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185억 나왔는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98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실적입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을 여기다가 글자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9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452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미착품이 감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592억 원의 증가는 전년도 증가액보다도 2배 이상 크게 증가를 했는데 생산은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많이 못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원가 회계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런 매출이 감소하면은 왜 재고를 감소 못 시키느냐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과제로 거론될 만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회사가 표시했는데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 등 해가지고 매입액으로 나와 있으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는 종합적으로 33.1%가 감소한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운영비용은 19.3%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89억 원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34.6%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8명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증가를 보면은 비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형자산이 증가를 했다. 즉 생산시설을 증설을 했다.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분기에 1,830만 원으로서 연간으로 예상하면 한 7,300만 원 될 거라고 보이는데 전년도보다도 17% 임금 인상이 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주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는데요. 53억 원이 나갔습니다.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많다 보니까 외주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파악하는데 그 주석 내용에 거기에 이제 임원 사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유수경 씨라는 분이 대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1956년생으로서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이제 뭐 은퇴할 나이가 된 나이죠. 그래가지고 13년이나 어린 정형락 씨라는 분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내부 승진으로 보이긴 합니다. 세대 교체가 막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두산 박용만 회장도 일선에서 물러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공 비율은 1.5% 하락을 했는데 금액상으로는 물론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대비해서는 내려갔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요게 이제 재고자산 변동의 그 범위 기준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요건 다음 장에서 또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그 차이로 나오는데 스루프트에게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그 표준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592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그 452억 원이 증가한 거죠. 이게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39억 7천만 원인데 140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원재료, 그 다음에 밑작품, 뭐 저장품 이런 건데 이것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요 300만 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 기준으로 가져가면은 이게 밑작품이 줄어드는데 밑작품이 왜 원가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그 변동 범위를 표준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모범 기업일수록 이 기준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총 제조 비용이 그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단계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빼줘도 갭2로 2억 3천만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는 1,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금이 안 맞으면은 다른 데이터의 신뢰성도 엄청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요 평가지표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추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판매 저조에 따른 재고 증가가 경영성과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고 회전율이 이 전년 분기에 그래도 그 3개월에 1회전했는데 올해 그 1분기에 와서 0.3 회전한다 그러면은 거의 장사가 안 됐다 이런 식의 그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TOE 생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재고 버퍼율이 그 500%까지 뛰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물건을 왕창 생산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가치라는 것은 이제 주가 요소로 제가 그 개발한 건데, 그게 85.1%로 그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0.07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아직 그 자신의 자산 규모만큼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출 채권의 수금 속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물론 떨어졌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동일하다는 것은 이제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전년도에는 그 차이가 좀 크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 줘야 될 돈을 빨리 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그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일반 회사들은 그 단가 변동 추이로 보여주는데 구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 중에서 원재료 요소가 MBOP라는 게 있고 EMOP라는 게 있는데 MBOP라는 게 0.2% 상승을 했고 EBOP는 1%가 상승을 했고 세스탱유라는 것이 마이너스 1%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조금 원재료 가격이 좀 오른 거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회사는 서플라이 체인 개선 및 자재 국산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노력하겠다. 원가 회계에 매몰되어 있는 현재의 기업들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원가 절감 외에는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그 계약할 때마다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그 제품 가격을 표시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요게 이제 그 발전용 연료전지라는 게 이제 주요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도 이거는 표현할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체 판매량 나누기 전체 판매 수량으로 하면은 그게 평균 그 제품 단가지 뭐 다른 게 있겠느냐. 그런데 무슨 판매 건마다 이게 그 변동이 심해 가지고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단가로 뽑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도 좀 이 단가로 표시를 해줘야 평균 단가를 왜 산출이 안 되겠어요? 자신들이 매입한 금액 나누기 매입 수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그 간단한 그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뭐가 그렇게 그 어렵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20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보면은 유형자산에 174억 원이 투자가 된 게 이제 주종이 되겠습니다. 아마 공장 증설로 판단이 됩니다. EH 새우 현금 순이익은
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0.7% 현금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잉여 현금으로서 7억 5,900만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12.7%로 산출이 됩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2,400만 원이 추가로 돈이 들어온 거 있는데요. 이게 무슨 주식 어떤 대가로 들어온 돈으로 보상 대가로 들어온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16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71.3%로 매우 높게 가지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 더하기 유동금융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IPO 상장이 되면서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가지고 그때 들어온 주식 발행 초과금이 꽤 있는데요. 그게 여러 군데 돈을 쓰고 있지만은 유동금융자산에 돈을 좀 질르는 것이 좀 아직까지 있어 가지고 이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6%로서 전년도보다 0.6% 감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 가지고 그러면은 이 현재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흑자로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당면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흑자로 한 마이너스 150%로 전환하면은 한 43억 정도 이익을 내보자. 2022년에 그러면은 이제 5,300만 원 정도 판매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산출되냐 그러면 이제 제조원가 내역을 좀 뽑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생산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재고가 많이 늘었으니 재고를 늘리지 말고 그냥 간다, 이렇게 봤을 때 매출원가가 요 총 제조 비용에서 기초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이 4,800만 원이 들어가면은 5,290만 원, 5,300억 정도를 팔아야 그나마 43억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매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분기에 500억을 했다 그러면은 단순 곱하면은 이제 2천억 정도가 되겠죠. 2천억의 2배 이상을 934%를 매출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1, 4분기니까 아직 3, 4분기가 남은 상태니까 어떤 노력이나 거래 성사에 따라서 달성 못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발전용 연료 전지라는 것이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또 사업 내용 설명에 크게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면은 미래지향적이고 잘 될 겁니다 라는 식의 이제 회사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1, 4분기에 전년도에도 손익분기점 수준은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 추세가 왜 이렇게 되느냐, 두산 퓨얼셀만 좀 약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비교를 남하고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나는 데가 이제 하나, 뭐 이런 셀이라고 이름 붙여 있는데 그게 다 비상장화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시 흡수 합병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얘기하는 태양 발전이나 뭐 다른 대체 에너지 뭐 이런 등등을 주창했던 문 정권이 물러가면서 그랬지만은 그거를 주창했지만은 대부분 서울시장 박원순이도 그렇고
대부분 뭐 중국산들을 들여다가 그 서울 시내 그 태양광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이 연료전지도 이 태양광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재생에너지 차원에서도 또 그렇고요. 그래서 뭐 차관 좀 그렇게 아직 크게 이 미래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차관이 이렇게 그 연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건에 어디 B2B 거래로서 어떤 그 회사에 납품한다고 그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한 건의 그 단일 납품권이라고 하면은 견적을 52만 9천 원에 내야 요대로 수주를 해야 한 4,300원 버는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냈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 깎입니다. 50만 원에 합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5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영업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추가 매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싸게 찾을 수 있는 신규 거래처를 찾든지 뭐 등등 많은 노력의 이게 복합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20%를 올려야 그나마 흑자로 돌아서는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매출이 20% 오르면은 생산재료비 17% 증가하고 가공비는 3%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비율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나와 있는 그 실적 베이스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기말 재고를 제로로 해 놓으면은 이게 매출을 더 일으켜야 말하자면은 이익이 나는 거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는 증가해야 이익이 나는 로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진정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원가 회계의 문제를 극명하게 지금 드러내놓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영업 적자를 흑자로 만들려니까 더더욱 이런 문제가 또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스루풋을 주장하는 스카이어 홀딩스는 어떻게 그런 미래 계획을 하실 겁니까? 연말 실적을 그러면은 뭐 도수 없습니다. 그냥 4배 정도 뭐 되겠죠? 라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60억 정도뿐이 판매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러면 4배 하면은 영업 적자도 4배가 된다는 얘기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요럴 때 이제 손익분기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상식은 그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용도 4배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요거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바로 이제 손익분기점하고 똑같은 산식이 돼버리죠. 그러면 물경 8천억 가량을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런 산출이 됩니다. 이게 현실이겠느냐? 과연 도전 가능한 그런 매출액이겠느냐? 아까 4배 한다 그러면은 2,5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한 3배 정도를 더 판매할 수 있겠냐?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흑자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이제 선형함수라고 그러고요. 현실은 비선형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선형으로 보는 것은 스루풋률하고 재고 회전율이 비선형으로 변동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예상 견적을 낸다 그러면은 스루풋식으로 산출을 하면 아무리 계산해 봐야 35만 7천 원 받으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200원 정도 남는다. 이 한 건당.
그러면은 이렇게 견적을 내 가지고 원가는 아까 50만 원 가까이 됐죠. 그러면은 이 35만 원으로 판매를 하도 그 1,709원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참으로 극명한 차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35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더 이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러면은 수르픈율을 1% 정도 좀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마진이 좀 좋은 쪽으로 거래처를 더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재고 회전율을 1.2회전에서 1.5회전 정도로 증가시켜 보자. 그러면은 이게 증분율로 23% 증분이 되거든요. 그 증분한 비례적으로 매출 재료비도 증가할 거고 거기에 상응해서 매출액도 증가할 거다. 그러면 아까 2,500억 정도 단순히 이렇게 증가한다고 봤는데 노력에 따라서 재고 회전율 조금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 1%만 더 받아보려고 하는 요게 수치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매우 영업에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5천억 정도를 판매한다 그러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63,800원이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매출액 전체액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5천억 정도를 팔면은 638억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루프 쪽으로서는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와 스루프 회계의 어떤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게 두산 퓨얼셀 이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의사결정들이 스루프적인 패러다임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스루프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거를 1순위를 가져가고 두 번째가 재고 회전율을 높인다 하는 거로 하고 3순위가 가공비 플러스 판매 비용을 조금 그때 이 3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본다 이런 얘기인데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아무리 줄인다 그래도 이것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비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비율 배정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안 퓨얼셀이 기왕이면은 영업 적자에서 흑자로 연말에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